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. 여름철 해산물.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근데 이맘때쯤이면 꼭 같이 따라오는 걱정거리. 바로 비브리오 폐혈증입니다. 오늘 저희는 관련 기사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요. 이 감염병이 대체 뭐고 왜 이렇게 위험한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.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여름철 해산물 좀 더 안전하게 즐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여름, 특히 이제 장마철에는 기온이랑 습도가 확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세균들이 막 번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. 여기에 또 해수 온도까지 올라가면서 이 비브리오 블리니피쿠스라는 균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. 이게 바로 그 비브리오 폐혈증의 원인균인데 이게 일부 경우에 치사율이 뭐 50%까지 간다고 하니까 각별히 좀 주의해야 합니다. 비브리오 블리니피쿠스균. 이름부터가 좀 어렵고 무섭게 들리네요. 그럼 이 균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걸까요? 기사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하나는 균에 오염된 어패류, 이걸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었을 때. 그렇죠.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바닷물 속 균이 들어오는 경우라고요. 특히 그 해수 온도가 한 18도, 그 이상 올라가는 5월부터 위험하다고 하던데요. 맞습니다. 그 18도라는 온도가 어떻게 보면 이 균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기준점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여름철 특히 8월에서 10월 사이에 연안에서 감염 사례가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. 뭐 흥미로운 점이라면 이게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건데요. 법정 감염병이요? 네. 이게 그냥 개인의 병이 아니라 우리 보건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그런 공중보건 이슈라는 뜻이죠. 그리고 해수온도 상승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 때문에 뭐랄까 환경 변화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. 감염 경로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. 피부 상처로 감염되면 그 상처 부위가 갑자기 확 붓고 빨개지고 물집도 잡히고 심하면 괴사까지 간다고요. 피부 조직이 죽는 거잖아요, 그거. 네. 그게 이제 창상 감염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. 이건 뭐 건강한 사람도 그럴 수 있다니까 더 걱정이네요. 맞아요. 건강한 사람도 걸릴 수 있고 문제는 이게 진행 속도가 무섭게 빠르다는 거예요. 정말 몇 시간만 해도 상태가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유형, 원발성 폐혈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주로 간 질환이 있으시거나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, 이런 분들이 오염된 해산물을 드셨을 때 잘 생겨요. 갑자기 막 열이 확 나고 오한, 구토 같은 걸로 시작해서 이게 이제 온몸으로 균이 퍼지는 거죠. 말 그대로 피가 오염되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. 폐혈증. 듣기만 해도 정말 심각하게 들리는데요. 특히 이 원발성 폐혈증은 치사율이 50%나 되고 증상 나타나고 48시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다. 이 내용 보고 정말 충격받았거든요. 그렇게 빨리 진행된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폐혈증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돼서 오히려 자기 몸의 장기를 공격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쉬운데요. 비브리오균에 감염되면 이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고 또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그래서 치명적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질환은 예방,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정말로요. 특히 이제 간질환자, 알코올 중독자, 면역 저하자 같은 이런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여름철에 해산물 드시거나 바닷물 접촉하는 거 진짜 신중해야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예방 수칙을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. 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우선 어패류는 5도 이하에서 차갑게 저온 보관하는 게 기본이고요. 네, 기본이죠. 조리할 때는 바닷물 쓰면 안 되고 꼭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건 왜 그런 거죠? 간단합니다. 바닷물에는 당연히 비브리오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 그걸로 씻으면 오히려 오염시킬 수가 있겠죠. 아하, 그러니까 깨끗한 수돗물로 균을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확실한 건 열로균을 죽이는 겁니다.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드셔야 안전해요. 특히 조개류 같은 경우는 껍질이 딱 열리고 나서도 한 5분 정도는 더 끓여야 속까지 확실하게 익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5분 더요? 그렇군요. 그리고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는 바닷물 접촉 피하고 또 어패류 손질할 때는 고무장갑 같은 거 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. 네, 그렇죠. 생각보다 뭐 되게 간단한 수칙들인데
이게 정말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니 꼭 기억해야겠습니다. 네, 아주 기본적인 위생 수칙들이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. 특히 면역력이 좀 약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름철에 이런 점들을 더욱 철저히 지키셔야 하고요. 물론 뭐 항생제 치료나 외과적 치료 같은 방법도 있긴 하지만 감염 자체를 막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. 네,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요. 비브리오 폐혈증, 여름철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좀 무서운 불청객이긴 하지만 원인균이 뭐고 어떻게 감염되고 또 어떻게 예방하는지 이걸 제대로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,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올바른 식품관리, 또 조리법, 그리고 상처 관리 잘 하셔서요.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예방 수칙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진 거잖아요. 근데 만약에요,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 온도가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면, 앞으로 이 비브리오균의 활동 범위라든지 감염 양상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? 단순히 개인 위생을 넘어서 이런 환경 변화가 우리 건강에 미칠 좀 더 큰 그림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기자님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.